처하고 듣기 자부하나 아심은 불쾌로다. 자, 나그네가 그 곳에 있고라는 거죠. 곳에 가고, 구라고 하는 갈루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조사 우로에서 곳에, 나그네가 그 곳에 거처한다 이 소리입니다. 나그네가 위를 얻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어쨌든 자기 자리 거처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듣기 자부하나, 그 다음에 자라는 아까 노잣돈이죠. 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잖아요. 그죠? 도끼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니까, 철을 얻었으니까 구사는 대신 자리가 되니까 이른바 그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일정 정도의 그 권력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거처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자부를 얻었으나 아심은 불쾌로다. 그랬죠. 내 마음은 불쾌하도다. 이른바 맹자의 객경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되죠. 맹자의 아심은 불쾌하도다. 왜냐하면 내가 도를 펴려고 하는데 저자들이 도는 펴지 않고 내게는 드룬둥 마는둥 하고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우리 그 인터넷상에도 모두가 사진 올려놓긴 했다마는 그 뭐냐 그 평생교육 무슨 관련 무슨 상을 하나 받았는데 딱 제 느낌이 딱 요거에 아심 불쾌로다. 산은 양강으로 수 불거 중이 처유하고 양강으로 그 다음에 역시 모름지기 가운데 거처하지 아니하고 유자리 그죠 음자리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제상체지 하하여 상체의 불교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유용유 능하지 상하니 유를 써서 그 다음에 능이 아래하는 상이니 그죠 그러니까 유고보다도 아래한다 이 소리입니다. 하니 등여지의 예라 여의 마땅함을 얻었느니라. 이 강명지 제로 강명한 재질로서 위 오소여하고 오가 더부는 바가 되고 그러니까 음양으로 서로 어울리니까 친비가 되겠죠. 그러면서 위 초소응하니 밑에 있는 초효가 역시 음이니까 응하는 바가 되나 제 여지선자이라. 그래서 위로 모시는 내 임금이 또 유한 임금이 되고 아래에 따르는 또 초육 또한 역시 음이니까 제 여지선자이라. 나그네의 그 선한 자이라. 그러나 연이나 사비정위라. 사는 정위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수득기 처지나 모름지기 그 그친 곳을 얻었지만 그 그칠 곳을 얻었지만 그 곳을 얻어 그쳐 있지만은 불략이지 취차사예라. 이가 차사에 나아간만 같지는 못하느니라. 유 강명지 제하여 강명한 재질이 있어서 위 상하 소여하니 상하와 더부는 바가 되니 아래 위로 다 강이니까 뭐 다 아래 위에 있는 초효와 오효와 다 더부는 바가 되니 내 여의 특 화제지 자와 기용지 이야라. 그래서 얘 나그네이면서 그 재화의 그 노자를 그저 재화의 그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기용 그릇을 쓰는 이로움이 있느니라. 이때 그릇 개념은 실은 원래 권력 개념이 되겠죠. 수재연아 모름지기 나그네이기는 하지만 위선이라 그저 선한 자이라. 그러나 상부 강량지 여하고 그러나 위로는 강량한 자와 더불미 없고 아래로는 오직 역시 음유한 자와 응하니라. 그러므로 불능신기 제 행기지하니 그 재질을 펴지 못하고 그 뜻을 행하지 못하니 그 마음이 불쾌하도다. 운아자는 거사이언이라. 나라라고 말한 것은 사가 그죠? 사를 들어서 말함이라. 아까 다시 말해서 사가 스스로를 그 말한 것이다 이 의미고 그 다음에 주자는 이 양거음하니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고 음하고 처하지 상지하니
상격의 아래에 처했으니 용유 능하라. 자, 유를 써서 능이 아래하고 아래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그 정리가 아니고 또 상무 강량지 여하고 위로는 강량에 더블미 없고 하유 음지 응이라. 아래로는 오직 음유한 응함이라. 그러므로 그 마음이 불쾌한 바가 있느니라. 거기 세 번째 줄에 운봉호시왈, 주자 건너서 운봉호시왈, 나그네는 이 행리 의요. 그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는 것으로서 돌아다니는 것이 뜻이 되고, 처이 불행이라. 어디에 처하여도 그 다음에 행하지 못하느니라. 그죠? 그 처하여도 이때 행한다라는 것은 도를 행하지 못하니 비여지 형례라. 그것은 나그네의 형통함이 아니니라. 수승 삼지 분차하고, 그리고 그죠? 삼지 분차하고 모름지기 삼요의 분차보다는 낮고, 그 다음에 종 불약 이지 행위 즉차예니, 그 다음 마침내는 그러나 그 유기죠. 유기의 행함과 그 다음에 그 숙소에 그저 나아가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듣기 자부나, 그래서 그 자부를 얻기는 했지만은 수승 삼지 상동복이요. 그러나 삼의 동복만, 그죠? 삼의 동복보다는 낫고, 그 다음에 시이지 회기 자 득 동복자 유 간해이니라. 그러나 그 이가 이의 회기자, 그 노자를 품고 동복을 얻은 것을 동복을 얻은 것과는, 그죠? 이의 복원대 저희 얻은 것과는 유간이라. 그죠? 사이가 있음이라. 그 다음에 삼지 강거 강이 제하지 괴상하고, 삼이 강으로서 강에 거처하면서 학교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용강이 불능하인 자애니, 강으로서 능히 다른 사람보다도 아래하지 못하고, 삼은 그러지 못하고, 사는 강으로서 유에 거처하면서 제상지하하니, 그죠? 상격의 아랫자리에 거처하니 위 능용 유의 하어인자야라. 그래서 유를 써서, 능히 유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아래할 수가 있음이라. 아래함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득자, 그래서 재화를 얻고 좋게 써 자리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또 부를 도끼를 얻어서 좋게 스스로를 방비하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구사는 3보다는 낫고, 그러나 2보다는 그저 좋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에서 참 주자가 설명한 그 내용인데, 주자가 한번 볼래요? 그 맨 앞에 보면 주자왈 자부 유주, 그 다음에 자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부라고 지어야 한다. 지을 주자. 자자를 대자인데 조개패자를 써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역시 노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자부라고 하는 것을 저기 글자로 쓴 저 자부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설저하니 저자부 제 손상설례라. 저 자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다? 자부라고 쓰는 이유가 여기가 되는 거죠. 손꾀에 지금 보면 손꾀 윗자리가 되는 거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네요? 글리시 삼배라고 그랬죠. 글리시 삼배.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그 3배의 이익을 얻는다. 3배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뭐냐면 아까 보통은 처음에는 다른 것은 자를 얻고 그 다음에 동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가 덧붙여진 거죠. 뭐가 덧붙여졌느냐면은 부라고 하는 것이 더 들어간 거죠. 그 3개를 지금 이렇게 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손귀에 나아가서 설명한 것이라. 자 분효하니. 그래서 이 여기서 그죠, 분명하니 연이나 여 중에 그죠, 나그네에는 나그네 속에 있는 가운데 또한 기가 무비 저 물살이요. 그죠, 어찌 가히 방어함이 그죠, 방어하는데 저러한 물건을 갖춤이 없겠는가. 차제에 저 변시라.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저런 것들이 있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자가 그 자라고 하는 그 글자를 가지고 지금 진제서 씨가 지금 표현한 그 말입니다. 그걸 덧붙여 가지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재질이 지금 진제서 씨왈 제 강득히 자부해라. 재질이 강하여서 그 자부를 얻음이라. 그러니까 구사가 지금 경 대신에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그네의 그 구상 같은 경우는 강자리에 강이 있지만 여기는 음자리에 자 유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유에 처하는 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질이 강하여서 그 자부를 얻었음이라 라고 했고, 혹자가 말하기를 자라고 하는 글자는 마땅히 아까 있는 밑에 있는 조개패자를 쓴 자자로 쓰여야 하는데 안한서 그저 한서 그 왕망전 편에 보면은 왕망 그 신나라 건 사람이죠. 왕망전 편에 보면은 유왕 왕을 보내는데 그 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양에 주둔하였고 장차 그 출발하려고 하는데 망기 황월 그죠, 황월하고 기사방이라 하니. 그래서 그 황홀을 잃었고 그 다음에 그 사방을 잃었다 하니, 그 황홀과 그 사방을 잃었다라고 하였는데,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왕이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폭군 줄을 쳤다라고 하는 그 도끼입니다. 황홀. 그래서 이거를 잃었다라고 하는데,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동복 개념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주석을 달은 양씨가 설명하기를 양왈 차경에 이른 바, 지금 여기는 이 차경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이거죠. 여기 이거 주역에 있는 나그네교의 그 구사효에 상기 자부자애라. 그러니까 이렇다. 여기서 망기 황월 기사방은 지금 그 양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경에서 말한 상기 자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망기 황월과 기사방이라 바로 이 뜻입니다. 사방이라라고 하였으니, 그때 양씨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자화의 자자를 뭐라고 했냐면 노자의 자자를 여기 있는 재물제자의 자자로 쓴 거죠. 자부라고 했고, 응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로움이니 바로 뭐라고 읽어야 된다? 자최지 자, 그죠? 자최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자를 썼고, 지금 여기서 또 자최복이라고 할 때 제자를 써놓고 자최 이렇게 읽는 거죠. 이때는 꿰맬 자자로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자로 읽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최의 자로 읽어야 하니, 자는 자와 자의 음이 같으니, 그죠? 자 음이 같으니 잘못해서 자자로 썼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다 자로 통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요 관련해서 뭐 이 둥둥둥둥 말들인데, 그 쌍호시왈 보면은 그 서씨가 앞에서 서씨니까 진제서씨죠.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 서씨가 혹자가 지설즉 어로 가여서 유, 주,
자부설지의하니, 그러니까 저 뭐냐 왕망전을 그 인용을 해가지고 자부라고 하는 설명을 하였는데, 자부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한 또한 내가 살펴보건대 자라고 하는 글자는, 왜냐하면 지금 진재서 씨는 아까 자자는 뭐로 써야 된다? 이 자자는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자는 틀리고 요 자자나 이 자자로 어쨌든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론을 제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어상과 같다. 아까 그 유기효의 상과 같은데, 자인즉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지금 이게 이괴가 있는 거죠. 이괴 불괴가 되니까, 불괴는 견갑 또는 병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괴니까 바로 이위 병상이요. 그죠? 병기의 상이 되고, 또한 혹괴는 또 뭐가 되느냐면은 연목괴가 되죠. 혹괴는 또 연목괴니까 금이죠. 강한 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호는 태이니 태금이니 이렇게 되고, 혹괴는 태금이니 태금이고, 또 태금이고 제 손상지 아니 손목 상이라, 손목에 그 위에 있는 상이라. 그래서 이태는 제 사이니, 이태가 바로 사에 있으니, 다시 말해서 사효는 위에 있는 이께 있고, 그 다음에 외국계로는 택계 있는 거죠. 이게 있으니 상소이 등려라. 그래서 위에서 얻은 바이니, 얻은 바이라. 약 손상 구 상기 자부하고, 바로 이제 손꾀에서는 손꾀의 그 위에 손꾀 뭐예요? 그래서 얻었으니, 산은 얻었으니 바로 손꾀와 같고 약손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상구는, 우리가 상구는 상기자부라고 했으니, 상구에 보면, 상구효에 보면은 자, 다 잃은 것이 되는 건데, 상구는 다 그 자부를 잃었으니, 또한 바로 이태 손상이 있으니, 그러나 다 바로 상효는 상효의 아래는 상효에 있고, 잠깐만 보자. 그 이괴, 택괴, 손상, 그죠? 손상은 다 위에 있는 효이고, 하소이 상해라. 아래에 있으면은 잃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효는 받았고, 그 다음에 유고효 받았고, 그 아래에 있는 여기는 뭐예요? 다 잃는 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아래에 있는 것은 자, 잃는 것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양괴, 두 괴를 합하여서 그 논하건대, 두 괴를 합하고, 그 다음에 논취상, 그죠? 상을 취하여 논하면은 신명이라. 다 상들이 나온 것이 더 분명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에 대해서 여우처는, 나그네가 그 거처하는 것은, 자, 미득이하니, 자, 공자는 우리가, 처라 그랬으니까 아까 제가 벼슬자리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는 위를 얻은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위를 얻은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맹자로 보면 아까 객경이라 표현한 거죠. 특별히 그게 아니니까, 듣기 자부하나. 그래서 자부를 얻기는 얻었지만은, 마음이 불쾌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 분명히 하셨네요. 그러니까, 객경 개념으로 표현해야 되지, 그 나라에 꼭 재상을 쓰지 않다. 그러니까 맹자가 매번 어찌 보면 맹자 읽다 보면 생떼거지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누가 그랬던가요? 그때 맹자의 누가 하나가 저 변방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변방에 장관을 시켰더니 나 이거 하기 싫다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옥리가 됐죠. 이른바 이제 임금 옆에서 간언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제 한 2달, 3달이 지나도록 간언을 안 하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 간언을 안 하니까, 저 자리에 있으면서 왜 본인이 원해서 왔는데 왜 간언 한마디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이름이 누구였더라? 됐든 그래서 그만두었죠. 간언을 했으나 듣지 않으니까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맹자를 나무라면서 뭐라고 하냐, 남한테는 그렇게 해서 그 자리 그만두게 하고 너는 왜 제 나라 안 떠나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맡아야 될 내가 그저 꼭 해야 될 직분도 없고 뭐다 난 책임감 있는 사람 없다. 뭐예요? 나는 여유작작이라라는 말이 그거 있죠. 거기서 나는 작작 여유한 사람이라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남고 싶으면 남는 거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쓰려면은 그냥 자문 정도로 하지 말고 벼슬자리 위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이렇게 주니까 나는 내 마음 불쾌하다 이 표현입니다. 심은 편치 못하도다. 사이 근군으로 위 당위나 그죠? 사가 인근 가까이에 있으면서 마땅한 위가 되기는 하지만은 재력 그죠? 여행 그 나그네 꾀에 있어서는 오불취군이라 내가 임금자리 가까이 있지만 지금 오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나그네 꾀에서 임금 뜻을 취할 수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위 미득이하라 이렇게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왈 연즉 그렇다면은 이 구거사는 구가 네 번째 자리에 거처하는 것은 또한 역시 부정이니 바르지 못하니 위 유구의아 허물이 있는 것입니까? 앞에 왈자가 물어봤으니까 누가 묻기를 그렇다면은 구가 네 번째 자리에 거처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니 그럼 허물이 있는 것이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문자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강거유는 강으로서 유에 거처하는 것은 바로 나그네의 마땅함이라. 구이 강명지 재는 구가 강명한 재질로서 욕득시 행기치라. 그래서 때를 얻어서 그 뜻을 행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수득 자부하여 그래서 모름지기 자부를 얻어서 그래서 자부를 얻었기에 왜냐면은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위선이나 그저 좋음이 되지만은 그 심지는 바로 그 불쾌하다 그죠 쾌하지 못하다라고 못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그 이른바 이름만 거의 뭐 주고 실권은 거의 없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유고는 석치일시망이라 종이 명예일이라 종이 예명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 유고효는요 뜻이 무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유고효는 석치일시망이라라고 하는 말. 자, 일단 그대로 지금 자 정자의 해석대로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꿩을 지금 이 사자는 쏠 사자가 아니라 꿩을 쏘아 맞춘다라는 의미에서 맞출 석자입니다. 그래서 꿩을 쏘아 맞추는데 화살 하나에 망한지라니까 없앴는지라 화살 하나 가지고 꿩을 잡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화살 하나를 써서 꿩을 하나 딱 잡아 그 꿩이 몇 마리인지 한 마리인지 일단은 뭐 한 마리라 봅시다. 근데 화살 하나를 가지고 딱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죠. 일단은 뭐 한 발 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끝내 이로써 바로 이제 명예와 그 다음에 명이 있으리라. 명예와 명으로서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분명히 무슨 부름을 받아서 이제 뭔가를 한다 이 소린데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 그래서 꿩 잡는데 화살 하나를 가지고 잡아서 끝내 이제 명을 둔 것이고 주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요. 석진이 거기서 끊습니다. 꿩을 쏘아 잡았으니 화살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이거예요. 꿩을 쏘아 잡는데 다시 말해서 백발백중을 못하고 하나는 잃어버려서 어디로 쏘아서 나가갖고 그래서 어쨌든 화살을 여러 개 여러 개 아니라 두 발 이 내용으로 보자면 한 마리 잡는데 화살 하나를 잃었다 그랬으니까 두 발째는 맞췄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쏘아 잡았기 때문에 끝내는 자 이제 그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을 받을 것이다. 명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면은 그러면 꿩이 누구냐 이 소리예요. 꿩이 누구를 잡았냐 이 소리입니다. 쏘아 맞췄다. 요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자나 정자나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자하고 주자 해석을 먼저 봅시다. 정자의 해석을 보면은 유고 문명 유순지 덕하여 유고가 문명 유선한 덕이 있어서 처득 중도의 상하 여지하니 그래서 처함에 중도를 얻어서 상하가 더불었으니
처여지 지선자애라. 그래서 역괴의 지선한 곳에, 그죠? 역괴에 처한 지선한 자이라. 인지처려에, 그러니까 지금 유고 같은 경우는 자체가 임금이 아니라 임금으로서 다른 나라의 몸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려에 사람이 여에 처함에 능한 문명지 도하니, 능이 문명한 도에 합하니 가히 선하다고 할 만하니라. 기려지이니 기려의 사람이 동이 혹실즉 움직이는데 혹 잃는다면은 곤욕이 따르리니, 동이 무실련 후에 움직이는데 바로 잃지 않음 뒤에, 이름이 없은 뒤에야 위선이라. 그래서 선함이 되느니라. 이위치니, 당연히 뭐 꿩은 그저 불쾌가 꿩이 되니, 문명한 물건이니, 석치는 다시 말해서 꿩을 쏘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취즉 취했다면은 바로 문명한 도에 대해서 반드시 합함이 있음을 말하니, 마치 석치일시 망지는 바로 꿩을 쏘았는데 화살 하나이면서 이것을 없앤 것은 발무무증즉 쏘았는데 맞춤이 적중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곧 종능치의 명례라. 그래서 마치 문명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자리죠. 유고의 임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고의 임금 자리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도 지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것이라 라는 뜻. 이를테면은 뭐 진문공이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임금 자리를 잡는 거나 다시 탈환을 하는 거나 뭐 비슷한 걸 텐데, 그래서 끝내는 예와 명을, 그죠? 이루리라. 예라고 하는 것은 영문, 좋은 소문, 좋은 소문이죠. 그러니까 명예를 뜻하는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명을 받아서 내가 그 자리에, 그러니까 복록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임금 자리를 다시 회복해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는 거 문명치 위하여, 그래서 문명한 자리에 거처하여서 유문명한 덕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움직임에 반드시 그 다음에 문명한 도에 맞느니라. 그래서 움직임에 반드시 문명한 도에 맞느니라. 그래서 오가 임금이니, 인구는 무려하니, 그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없으니, 나그네라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위를 잃은 것이라. 그러므로 다시는 뭐냐면 임금의 뜻을 취하지는 못하니라. 그래서 임금이라라는 말은 없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회복한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에 딱 쏘아 맞춰가서 정확하게 했으니까 이제 이름이 없을 것이고, 주자도 결국은 그 뜻인데 아까 뜻은 조금 다릅니다. 치는 문명한 물건이니 바로 이제 불교의 상이라 했고, 유고가 유순 문명하고 또 득중도하니 중도를 얻었으니 바로 위이지주라. 바로 불교의 주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득차요자는, 이러한 효를 얻은 자는 위석치지 상이니 바로 석치의 상이 되니, 수무망실지 비소상이 부다하니 종류예 명예라 했는데, 모름지기 망실한 비용, 그죠? 잃는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잃는 비용이, 망실의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잃는 바가 부다하니,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화살 하나를 잃었느니라. 저걸 쏘아 잡는데 화살 하나를 잃었느라, 조금 잃었다 이 소리죠. 많지 아니하니 끝내는 예명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고가 석칠시망이라 해서 치를 누구를 잡느냐인데, 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구, 나보다도 어쨌든 더 윗자리에 있는 사람, 그죠? 내가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니까 상구가 되겠죠. 상구를 쏘아서 잡는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요게 불명확해서, 그래서 치가 뭘까를 찾아봐. 유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뭐예요? 공의 자리가 되는데 석칠시망이라.
지금 보면은 다 나그네인데 나그네의 그 최고가 누구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주공이 한때 방랑한 경우가 있죠. 주공이 자 석칠지막이라고 우리가 뇌수획괴에서 보면은 공용 뇌수획괴 상육효에 그죠? 상육효에 보면은 공용 석준후 고용지상하여 획진이 무볼일이라 그랬습니다. 공이 고용지상 저 높은 담 위에 있는 새를 쏘아서 맞춰서 잡으니 위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계사하전 제5장에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궁시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고 그 다음에 석지자 쏘는 것은 바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군자가 사람이니 군자가 대시 이동하여 때를 기다려서 움직인다면은 그죠? 동의불괄이라 뭐라고 아까 대시 이동이면 그래서 아니 군자가 장기 어신하여 그릇을 내 몸에 감추어 두고 계사하전 제5장 찾아보세요. 왜 못 외우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그릇을 내 몸에 감추어서 그 다음에 대시 이동하니 그죠? 때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니 어찌 이롭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동의불괄이라 움직이는데 바로 그 뭐예요? 잡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래서 나아가서 얻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뇌수획괴에서 그 상육효는 바로 문왕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숭호를 그죠? 숭호를 마침내 제거하는 그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유고다 그러면은 나보다 더 내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주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라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가느냐면은 치라고 하는 속에 그 은나라의 후예를 나중에 가리킬 때 치라고도 표현을 했고 또 새라고 쓴 내용이 또 뭐가 들어가냐면 치라고 하는 내용을 보세요. 저쪽에 나눠준 자료에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일부러 저기 하나 그 간체 자료를 하나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새라고 하는 거, 그죠? 조라고 하는 거, 읽어보라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새라고. 여기서 치는 새인데죠. 꽁인데, 새인데, 뭐라고 됐어요? 수컷의 우모가 헌미라. 우모가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 표현했죠. 꼬리가 길고, 꼬리가 기니라. 그 다음에 암컷 자자죠. 암컷은 다망 색깔에다가 다망의 갈색이고, 꼬리는 비교적 짧고 그 다음에 잘 달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래도록 날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가식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우모는 가히 장식품으로도 만든다. 그래서 그런데 야칭 통칭 야게라 그래요. 닭게자를 이렇게 씁니다. 야게라. 왜냐하면은 치라는 이름이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한나라 때 황제 이름 가운데 이름이 치자를 써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자 이름은 이게 휘하잖아요. 그죠? 황제 이름은 휘하니까 그래서 치를 한나라 때는 한동안 야게라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의 그 성곽에 그죠? 성곽의 담장의 그 면적을 그죠? 이럴 때 쓰는 단위인데 뭐라냐 왕궁의 문의 그 높은 곳을 바로 이제 오치성 표현하죠. 그래서 오치성 표현했고 그 다음에 궁 모퉁이는 칠치가 궁아는 오치로 만들고 궁 모퉁이는 칠치로 만들고 성 모퉁이는 구치를 만드는데 치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장 3장이죠. 길이 3장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 1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치는 우리 한번 공부한 적은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논어 공부하시면서 논어 그 서문의 주자가 그 누구예요?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 공자열전에서 쭉 하면서 뭐 누구냐면은 그 대부는 백치의 성을 둘 수 없다라고 아마 해설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백치의 성 할 때 나오는데요. 그 치가 장 3장 그 다음에 고 1장 요렇게 돼요. 이거는 뭐 이제 주나라 때나 하나라 때나 다 다른데 거기 보면 하나라 때는 10촌이 척이 되고 1척이 되고 은나라 때는 9촌이 1척이 되고 주나라 때는 8촌이 1척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체적 한자 그러면 30.3cm 그러니까 한 장이다 그러면은
대략 한 3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길이가로서 표현할 수가 있고, 치는 그래서 석치다 그러면은 저 담장 그 뇌수획기로 보면은 고용지상 개념하고 같죠. 그러니까 석치일시망이라 그러면은 저 담장에 그래서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성곽에서 보면은 우리 치성이라라는 게 있고 치설이라라는 게 있습니다. 치성 표현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국문에 보면 성곽이 있죠. 이렇게 막루가 있고 밑에 이제 문이 이렇게 사람 출입하는 문이 이렇게 산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치성이 있고 지붕이 이렇게 있고, 보통은 이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죠. 그러나 밑에 못하니까 또 바깥으로 별도로 우리식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아파트로 표현 베란다 같은 거, 성곽키라 그러죠. 성곽키를 치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 다음에 저 수원화산 같은 데 보면은 성을 삥 이렇게 해서 둘러싸는데, 어떤 데는 일자성으로 쭉 하다 보면은 여기 막루에서 두루 사방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성에 보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나가서 이렇게 바라볼 수, 이거를 바로 뭐냐면 치성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꿩이 무서우면은 머리만 이렇게 숙이고 꼬리는 그대로 다 내놓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그 치성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문에서도 한번 치문이라는 게 있죠. 맨 바깥에 있는 고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치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은나라의 후예 가운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치씨도 이 중에 하나를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꿩이라고는 표현했지만은 유고가 지금 잡아야 될 것이, 지금 어디하고도 여기 제가 써놨지만은 거기까지를 안 써놨구나. 저기에 그 시에 보면은요, 시에 우리가 또 그 주공이 그 관숙과 채숙의 그 반란을 어디다가 그 비유한 시가 있냐면 치오시가 있죠. 치오시라고 할 때 치오시. 치오는 원래 치오세라고 해서 보통 부엉이 개념으로 쓰죠. 치오시에서도 표현되고 치유의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치오시를 하나를 보고 빈풍에, 그 다음에 빈풍에 바로 동산시가 있습니다. 주공이 저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성왕이 3년상을 치를 때 이제 무왕이 죽고 성왕이 3년상을 치르면서 그 주공이 그 섭정을 하잖아요. 그죠? 섭정 3년을 하는 동안에 저 관숙과 재숙이 그 주공이 나중에 천자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소문을 막 내니까 나중에 성왕이 그걸 믿었습니다. 믿고 주공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니까 주공이 피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름하여서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합니다. 동네 그 나라 안에서 이리저리 떠도는데 대체로 이제 동쪽으로 피신을 했고, 그때 이제 한동안 그랬더니 정작 정말 관숙과 채숙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야 자기 잘못을 알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첩보를 미리 받고 아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금등편 있죠, 석엔. 그래서 금등에 이러한 것들을 실은 주공께서 감춰 놓았습니다라고 해서 그 열어보니까 아, 주공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컸고 내가 잘못 의심했구나. 그래서 주공을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관숙과 채성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석칠시망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명예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명을 받아서 뭐예요? 그 주공으로서 낙양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역 정의에는 또 어떻게 써 있느냐면은 제가 그 다음에 던 주역 정의에는 자, 이거 뭐냐면 여기 석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석치 화살, 그 꿩을 화살 하나로 쏘아 맞추는데, 그죠? 화살 하나로 쏘아 맞추는데 그런데 망이라 그랬습니다. 해석을. 자, 정자는 지금 아까 석치 활을 쏘아 맞추는데 꿩을 쏘아 맞추는데 화살 하나에 잡았다 이 표현이고, 그 다음에 주자는 뭐라고 됐냐면은 활을 쏘아 맞추니 화살 하나를 잃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뒤는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정의에서 왕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그 꽝 하나로 그저 꽝을 그 다음에 화살 하나로 쏘아 맞추는 데 그러니까 석치 일시한데 이렇게 되죠. 일시한데 망이라. 그런데 잃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쏘아 맞추지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쏘아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밝은 가운데에서 꽝이 있는데도 가히 얻지 못했다. 그런데 그래서 의탁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기려의 그 신하임에도 기려의 사람이 바로 자기가 그 기려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을 원문 가지고 봅시다. 그 6호 2페이지의 세 번째에 두 번째를 보면은 뭐라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3번에 하나 둘 셋 넷 그 밑에 원문 봅시다. 석치 이일시 부망지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꽁을 쏘아 잡는데 화살 하나로서 하였는데 그죠? 꽁을 화살 하나로서 쏘아 잡는데 부망지라. 그런데 다시 잃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화살가. 그래서 명수유치하니 지금 밝은 가운데 밝은데 모름지기 꽁이 있으니 그러나 종불가득이라. 그러나 끝내는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자리 임금 자리는 못 얻는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려이 진하니 나그네이면서 나아가니 수초우 문명지 중이라도 모름지기 문명한 가운데 처하고 중하고 거우 귀이라도 귀한 자리에 거처하더라도 차위 종불가유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다시 말해서 임금 자리는 끝내 가히 두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네, 지금 내가 있는 요 자리 내가 남의 자리 그래서 이 자리 못하니 그래서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나 밝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기 능지 화복지 맹하니 그래서 능이 자 뭐가 화가 되고 뭐가 복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불안기차하여 항상 내가 그곳에 지금 임금 자리에 이게 뭐 와서 여기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불안하여서 이승기하이 상승하라. 그런데 불안한데 불안하니라. 그런데 내가 지금 자리가 보니까 아래는 뭐예요? 아래는 강을 탄 거죠. 그 다음에 위로는 여기를 또 능히 받들고 내가 음이니까 능히 받드느니라. 그래서 끝내는 자 위태롭기는 하지만은 명예가 있고 그래서 명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죠. 명을 받는다 라는 뜻으로 표현했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공영달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자 기려 불가이 처위성이라 네 번째입니다. 그죠? 기려인데 그죠? 나그네는 바로 성대한 자리 성위 임금 자리가 되는 거죠. 5위에는 거처하지 못하느니라. 6호가 이 기려지 신으로 진거 귀하니 그죠? 나아가서 임금 자리에 거처하는데 그러나 그 위라고 하는 것은 끝내 보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그래서 저 활 속에 꽁을 쏘아 맞추는 것에 비유한다면 비지 석지컨대 유의 일시 석시 부망실 기실하니 그래서 화살 하나를 가지고 쏘아 맞춰야 하는데 그런데 다시 그 화살을 잃어버렸으니 기치 종불가득이라 그 꽁을 끝내는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왕필이나 지금 저기 뭐예요 공영달이나 다 같이 그 꽁이라라고 하는 것을 유고의 그 자리 임금 자리라 지금 요렇게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정자나 주자는 이게 그냥 분명하지 않고 그냥 불괴니까 그냥 치라 이렇게 해서 그냥 문명한 덕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공영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끝내는 그 꽁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왈 석치일시망냐라. 다시 말해서 꽁을 화살 하나로 쏘아 잡는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처문명지 내하니 문명한 가운데에 처해 있으니 능히 화복지 기라. 능히 저 화복의 기미를 살필 수 있느니라. 그래서 불승하이 침권이 승상이 자보라. 그래서 여기 해석이 저 왕필 해석보다 훨씬 탁월한 부분인데요. 내가 지금 아래로 내가 음인데 보통 내가 음이고 아래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이 강한 자가
그죠? 내가 강을 타고 오니까 요 세력을, 요 얘를 의지를 해서 위를 쳐버리면은 내가 나를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죠? 왜냐면 위는 아무래도 내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자니까. 그래서 그런데 능히 내가 아래를 타고서, 그죠? 승하니까 아래를 타고서 이 침권, 권력을 침탈하지 아니하고 이거 되는 거죠. 권력을 침탈하지 아니하고 승상, 그냥 위를 받들면서, 윗사람을 받들면서 내가 스스로를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이 나라의 이 임금 자리를 찬탈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득종이 미의 견장명이라. 그래서 능히 아니 마침내 아름다운 명예로서 하면서 장명, 그죠? 이 나중에 관직의 그 명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종이 명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국의 신하에 처지면서, 내국이다 그러면은 위로는 내가 천자가 있고, 그죠? 이제 주공의 예로로 보자면은 주공의 이름하에서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스스로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몸을 피신하였다가 나중에 결국은 주공의 자리를 얻는다라는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공하고 소공하고 둘이 이렇게 나누죠. 주공은 주로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소공은 이제 서쪽을 전체 관장을 해서 다스리는데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석이 조금 또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제 의견을 낸 것은, 지금 석치일시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꽁을 쏘아 잡는데 그 화살 하나를 잃었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화살 하나를 잃었다. 그럼 해석상으로는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은 주자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뇌와 풍괴, 지금 화산 역괴는 누구하고 같으냐면은 뇌와 풍괴하고 같은 거죠. 뇌와 풍괴의 도정괴에 해당됩니다. 뇌와 풍괴의 지금 요 효에서, 요에는 역시 그 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공의 자리인데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뭐라고 표현했죠? 뭘 잡아가지고 절기우갱이라는 거 있죠. 앞에 단어가 뭐였었죠? 갑자기 하나 잊어버렸네. 풍기부라, 그 다음에 그 일중견매요. 풍기패라 일중견매라.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절기우갱이라라는 말이 있죠. 오른쪽 팔을 잘렸다라는 거. 그때 우리가 그때 표현할 때 오른쪽 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란했던 관숙과 채숙과 곽숙이 있는데, 무경이야 먼저 다른 은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고, 결국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바로 자기의 친동생인 관숙을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관숙의 오른팔을 잃었다라는 것이 되고, 여기서도 그냥 석치일시망에서 꽁을 쏘아 잡는데, 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화려한 문식이 있는 거니까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란 세력을 잡는데 화살 하나를 잃었다. 다시 말해서 그 관숙을, 그죠? 누구 하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징적인 비유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끝내는 내가 비록 형제를 죽이긴 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주나라를 다시 부흥케 하는 일이고, 그래서 다시 명예회복을 하고 주공의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관련된 시를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종합에다 써놨죠. 빈풍편에 있는 그 치요시하고 동산시를 보면은 우리가 그 뇌와 풍괴의 구삼효에 담겨 있는 주공의 마음, 그 다음에 화산 역괴에서 이리저리 이 나라의 도읍지를 피해서 저 동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 주공의 마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 석치일시망, 일단 해석은 그래서 주자처럼 꽁을 쏘아 잡는데 화살 하나를 잃었다. 그렇지만은 끝내 명예롭다.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래서 상활 보면 종이 명은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걸 상체하라 이렇게 했어요. 저 위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이라고 하는 것도 참 애매모호한데, 끝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까지 미침이라, 그 위라고 하는 것을 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결국은 천자, 그러니까 막연한 의미, 지금 여기서는 없지만은
그저 어떤 효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천자가 되고 또는 결국은 하늘도 이것을 알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명예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네요. 뭐 임금, 천자, 뭐 하늘 다 표현되겠죠. 그 유문명 유순지 덕적.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늘이라 표현하는 것은 뭐요 암담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천자에게 인정을 받고 다시 명예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유문명 유순한 덕이 있으면서 상하와 더부니라. 다시 말해서 위에 아래와 다 더부느니라. 양효들과 더부니라. 체라고 하는 것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더분다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이다 그러면 상구 개념을 표현을 하는 건지 그러기에는 또 상구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능순승어 상이 상여지하니 능이 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받들어서 더부니 위 상소체하라. 위가 미치는 바이라. 위가 더부는 바이라. 제상이 득호 하하니 윗자리에 있으면서 또 아래에 대해서 아래를 얻었으니 위하 소상체하라. 또 아래가 위와 더부는 그죠? 위와 더부는 것이 되느니라. 재려 상하 여제하니 나그네이면서도 아래와 위와 함께 더부니 소위 치예 명예라. 그래서 명예와 명을 바로 이루는 바이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난데 미득 소안지시하라. 그래서 편안한 바의 때를 얻지 못했는데 그러나 끝내는 종예. 그저 종예로서 하는 것은 마침내 예명을 이룸이라. 이 예명즉 이미 예명을 이루었다면은 비여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고난데 친한 사람이 적다면은 그런 경우는 나그네가 되니 불필제외하라. 반드시 꼭 바뀔 필요는 없다. 그죠? 저 밖에 나간 뭐 사람일 거 없이 안에서도 꼭 밖에 떠도는 것만 나그네가 아니라 내가 요 안에 있더라도 그죠? 외돌토리가 되면 또 나그네와 같은 신세나 똑같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뭔가요? 왕따. 본의에 보면 상체는 언예명이 문어 상예라. 저 위에까지 들림이라. 그 다음에 여기는 나그네께니까 굳이 이 임금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권력 있는 임금 천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구는 조분기손이 여인이 선속 후호조라. 양우 우인이 흉하니라. 새가 그 집을 불태우니 나그네가 처음에는 웃다가 뒤에는 바로 그 울부짖느니라. 쉬운 데에서 양을 잃으니 흉하니라 그랬습니다. 상구를 굳이 사람인데 지금 새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새라고 표현한 것은 역시 불괴이고 불괴 있기 때문에 불은 움직이는 것이고 또 불 자체가 불태우는 것이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거처하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해서 양이 음자리에 지금 양이 왔고 계속 조급하게 움직이는 상이니까 바로 효상을 가지고 좁은 기소라 표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인이라 라는 말을 밑에다 안 두면은 마치 새가 선소 후호조 이렇게 되니까 여인이라 라는 말을 붙여서 바로 이제 비유법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유고가 석치한 것은 바로 누구예요? 상구의 새를 잡은 거죠. 상구의 새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가 불태웠으니 자기 집을 스스로가 불태운 거예요. 이 새는 결국은 누구냐면은 무경이 되겠죠. 무경이 되고 아울은 그 관숙 채숙이 되고 나그네가 처음에는 내 집을 얻었고 내가 제일 윗자리에 있다 웃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다 울부짖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잃지 말아야 되는데 쉬운 데에서 잃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나라를 이렇게 막 세워놔서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쓰면 되는데
그것도 쉬운 데서 소를 잃었다 그랬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도 주역에서 보면은 불교에서 많이 쓰죠. 불교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를 쉬운 데에서 소를 잃었으니 흉하니라. 잃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소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일꾼을 잃었으니 그래서 흉하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줘야 될 그죠? 이른바 형제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주공의 글이기 때문에 주공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주공의 마음은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들은 많죠. 꼭 그 역사적 상황 아니라도 여러 가지 케이스로 잘못해서 결국은 자기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잃게 되고 아침에 신문에 누가 그 자살한 사람 하나 있죠? 하얄성.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조라고 하는 것은 비, 등, 처, 고자예라. 그죠? 높이 날아서 높은 곳에 거처하는 것이니 상구 강부중이 처 최고하고 상구는 강하면서 부중하고 그 다음에 최고로 높은 데 처해 있으니 처해 있고 또 이체니 그죠? 불괴이니 그 항을 그 교만함을 이렇게 되겠죠. 그 교만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취, 조, 중이라. 그러므로 새의 중이 아니라 새의 상자가 되겠죠. 새의 무리가 아니라 새상, 조상. 그러므로 새의 상을 취했느니라. 제 여지시엔 나그네의 때에 있어서는 겸강유화하여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잘 그저 화합하게 하여야 내 가 자보이 그죠? 이에 가히 스스로를 보존하고 과강자고하니 그죠? 보존하는데 그런데 과강하면서 스스로를 높게 여기니 그렇게 되면은 실소의안의라. 그 마땅히 편안한 곳을 바로 잃느니라. 소라고 하는 것은 조소 안지언을 새가 편안히 쉬는 곳이거늘 그런데 분기소환이 그 집을 불태우니 실기소환하여 무소지하라. 그 편안한 곳을 잃어서 그칠 곳이 없느니라. 제 이상하니 이꾀의 위에 있으니 그래서 위 분상이라. 불태우는 상이라. 다른 꾀 같은 뭐 달리 표현하는데 그 나그네 꾀가 되니까 그나마 거처할 곳도 잊어버렸다 해서 불탄다라는 뜻을 여기서 취한 겁니다. 양강으로 자처지고 하니 양강으로 스스로가 지고한 데에 처하였으니 처음에는 그 뜻을 좋다 그 뜻을 참 이거 좋네라고 그 의지를 즐겁게 쾌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먼저는 웃고 그 다음에 기실 안망녀라. 그런데 이윽고 그 편한 곳을 잃고 더부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호조요 그죠? 울부짖고 그 다음에 경이 상기 순덕하니 그 다음에 그저 경솔히 여기고 그 다음에 쉽게 여기면서 그 순종하는 덕을 잃었으니 이로써 흉한 바이라. 소라고 하는 것은 순물이니 상우이는 쉬운 데서 소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실기 순예니 그 순종하는 것을 그죠? 소홀히 여기면서 그죠? 소홀히 여기고 소홀히 하고 쉽게 여겨서 그 순종하는 것을 잃었으니 뭐 저까지 것들 내가 뭐하러 섬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다 나그네죠. 나그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어차피 남한테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솔히 여기고 홀대하게 되면은 그 순종하는 것을 잃느니라. 이화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니 위조이지 상이라. 조급하면서 아주 쉽게 여기는 그죠? 업신 여기는 상이 되느니라. 상승 조분기소라. 그래서 올라가서
아까 상이에요. 상구는 이게 상구는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그래 아니 위에서 새가 그 둥지를 불태우는 것이라. 위로 새가 그 둥지를 불태우는 것이라. 가만히 있어보자. 자, 다시 문장이 그렇네요. 위로가 아니라 위는 더 이상 없죠. 상구니까. 자, 이와는 성상이 조이지상이라 해놓고 위에, 그죠? 위에라고 하는 거 윗문장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구라고 해놓고 좁은 기소니라고 하는, 그죠? 윗문장에 좁은 기소를 이어서 받들어서 이거예요. 위에 받들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밑에다가 다시, 그죠? 다시 가 여인. 그래서 다시 여인이라라고 하는 글자를 덧붙였으니, 만약에 그죠? 부른 여인즉 여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면, 말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돼? 이것은 곧 뭐냐? 조소공야라. 이건 그럼 새가 울고 통곡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이다라 상승이다 하면 저 위에 그 다음에 먼저 좁은 기소라고 하는 이 말을 받들어서 이어서, 그죠? 이있는 그 다음 문장이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 상구는 과강하니, 그죠? 과강하고 처여지 상리지 극하니. 그 다음에 역괴에 그 위에 있는 이격이 또 끝에 처에서 교의 불순하니, 교만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니, 순하지 아니하니 흉한 도이라. 그러므로 상점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뭐 거의 끝이니까 한번 쭉 보죠. 절제채시왈 보면은 이위 과상지 고니 유소지상이라. 이거는 설계전에서 나오죠. 이꾀는 나뭇가지 위에 나뭇가지 위가 시들은 것이 되니, 결국은 뭐냐? 시들은 나뭇가지 갖다가 새들이 거기다 둥지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둥지에 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화우 부라, 그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어서 그 타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고로왈 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 다음에 포양장시왈 불은 또 뭐예요? 불은 우리 말이죠. 모원시청사에서 소리죠. 그러니까 화는 유성이요, 그죠? 유성이니 소리가 있으니 유소호지상이라. 그래서 웃고 그 다음에 울부짖는 상이 있느니라. 이위 비요, 그죠? 또 이꾀는 또 나름이 되고 또 비죠. 나르는 새가 되고 또 위 비누라. 그래서 암소가 되느니라.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새라는 말, 소라는 말 다 갖다 이렇게 썼고, 그건 상에서 취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읽어요. 쌍호시왈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그 밑에 임율이라고, 임시율왈 보세요. 임시율왈 삼여상은, 그죠? 삼효와 구삼효와 그 다음에 상구효는 서로 응하는 관계이죠. 응하는 관계인데, 개의 강거 상하니, 둘 다가 다 강으로서 윗자리에 거처하니, 삼은 아래의 윗자리니까, 그죠? 무상여라. 그래서 서로 간에 더부는 정이 없느니라. 그죠? 무상여지 정이라. 더부가 서로가 정이라. 그러므로,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분기 기차하고, 그래서 그 집을 태우고, 상료는 분기 기소, 상료는 그 둥지를 불태우니, 삼효는, 그죠? 구삼효는 승구사지 이위하니, 그 구사지 이하여 위 타인소 분예라. 그래서 삼은 구사의 이익괴를 받더니, 그죠? 삼은 위에 있는 구사의 이익괴를 이렇게 위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은 그죠? 다른 사람이 타인이 소분야, 불태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삼에 있는 아까 그 집을 불태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죠? 사효가. 왜냐면 얘가 지금 계속 우리 서로 간에 다 나그네 신세인데 되게 높다고 떠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나도 다치니까
사효가 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태워버리는 것이고, 상효의 분기소는, 그죠? 상효의 그 둥지를 불태우는 것은 뭐가 되느냐? 자분야라. 너무 교만해가지고 스스로가 그저 불태워버리는 것이라. 삼분기차즉, 그제 삼효가 그 처소를 불태우는 것은 바로 곧 삼효가 그 처소를 불태우는 것이라면은 뭐예요? 소는 둥지는 오히려 저기 뭐예요? 둥지는 오히려 있어야 하는데 높이에 있고, 삼이 기철을 불태우면 둥지는 오히려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있다? 둥지가 높은 곳에 있고, 내 제하요. 그 다음에 상기 동복즉, 그 동복을 잃는다면, 그 다음에 동복을 잃는다면은 오히려 소는, 지금, 아까 지금 뭐에 비유를 하냐면, 여기도 둘 다 불태우고 불태웠는데, 여기는 뭘 얘기를 했느냐면은, 둥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불태우지만은 아직 그 뭐예요? 여기서 맨 꼭대기니까 뭐가 있다? 아직은 둥지는 있다 이 소리예요. 둥지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그 뭐예요? 그 동복을 잃는 것이라 그러면, 그러나 이 동복을 잃었지만 아직은 뭐는 있다? 소는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는 있는 것이니, 왜냐면은 구삼하고 저 상구하고 같이 이제 응하는 관계니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상존냐라. 소재적. 그런데 그래서 둥지가 있으면은, 그래서 가귀지리요. 가의 돌아가는 이치가 있고, 우존즉. 소가 있으면은 가행지차. 가히 갈 수 있는 그 노자가 되고, 그죠? 소 타고 다니니까 노자가 되니, 그런데 금야에, 그죠? 구삼이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데 소분하고, 그죠? 둥지를 불태우고, 소를 잃었으니, 욕기, 돌아가고자 하여도 무기소하고, 그죠? 그 곳이 없고, 욕행, 가고자 하여도 그 노잣돈이 없으니, 흉사치이라, 흉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래도 여기는 어딘가 갈 데는 있어요. 그죠? 어딘가 갈 데는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것마저 다 없애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가장 그래서 그 안 좋은 나그네가 바로 상구효의 나그네고, 아예 대놓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초육 같은 경우 그냥 재앙이라 그랬으니까 뭐 다시 살아날 것은 있겠지만, 여기는 아예 그런 여지마저도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로 표현하자면은 그때 바로 이제 무경의 그 관숙과 재숙의 그 반란 시기를 아마 담고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거기 운봉호시왈도 보면은, 운봉호시왈 동인께는, 동인이라고 하는 거 천하동인이죠. 동인은 친함이라. 그러므로 동인께는 뭐라고 되냐면 선호조의 후소라 이렇게 돼 있죠. 친함이 처음에는 아이고 못 만나서 아이고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하하하고 웃는 웃음이고, 그 다음에 친함이 적은 것은 뭐다? 나그네이라. 그러므로 나그네는 뭐가 돼? 처음에는 뭐 누가 나를 알아준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웃다가 나중에는 호조니 여지시. 그죠? 나그네의 때라고 하는 것은 불의 용강이라. 그죠? 강을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양이 3개가 있는데, 세 양이 전부 다 뭐냐면 이롭지 못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 같은 경우는 유순 중정하고, 유고 같은 경우도 유순 문명하고, 이건 불교니까 유순 문명하니 다 득어도, 바로 나그네의 도를 얻은 사람이라. 상구 같은 경우는 강으로서 맨 꼭대기죠. 강이면서도 교만하여서 목이 뻣뻣하여서 실기 유순, 그래서 그 유순함을 잃었는데도 부자지라. 스스로가 내가 지금 뭘 한지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 유상우 이지상이라. 자, 잃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속가지를 잃어버린 상이 되느니라. 내 꾀로서 논한다면은, 그래 초육 같은 경우는
불급포 중이라. 그죠? 중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그래서 유쇠쇠의 재앙. 그죠? 가늘고 가느다란 그죠? 자리자잘한 그러한 재앙이 있는 것이고 삼효 같은 경우는 과호중 중을 지나쳤으므로 유분차지 위. 그죠? 자기의 그 처소를 불태우는 위태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바깥인 그 불괴로서 논한다면은 사효는 불급포 중이라 역시 중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역시 불쾌 마음이 쾌하지 못하고 상효 같은 경우는 과호중 역시 중을 지나쳤으므로 나중에는 호조 울부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울부짖는 것이라 그 다음에 불급즉 중에 미치지 못하면은 약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또 역시 지나치면은 혹시 강하여서 반드시 스스로가 끊어내니 내재 내외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간에 다 그러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그죠? 가운데 중을 얻는 것, 중을 얻고 또 유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어쨌든 중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기본적으로 순응하는 도를 갖고 있어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활 이려 재상하니 나그네로서 위에 있으니 기의 분야요. 그 뜻이 바로 태움이고 상우우이하니 종막지 문야로다. 끝내는 들림이 없도다. 끝내는 들림이 없도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죽었다가 되겠죠. 결국은 그죠. 어디 아예 그냥 어디로 도망가서 숨어버리든가 그 다음에 아예 끝내는 결국은 죽게 되는 상이라. 그걸 공자가 종막지문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여 재상이 존고 자처하니 역괴로서 나그네로서 맨 위에 있으면서 존고함으로써 스스로가 처했으니 어찌 능히 그 거처를 보존하리요. 그 뜻이 당류 분소지 사라 마땅히 그저 응당 그 둥지를 불태우는 일이 있느니라. 바야흐로 이 극강자고요. 자기가 직접 불태웠다라는 것이라 스스로 불태우게 만드는 짓을 저질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야흐로 극강하면서 스스로가 높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위득지소하고 그래서 뜻을 얻어서는 무슨 자리 하나 얻어서는 웃고 부지상기 순덕어 조이하니 그러다가 아주 조급하게 움직여서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고 너무 소홀히 여기다가 마침내 그 순덕을 그저 순종하는 덕을 잃는 줄을 알지 못하니 이에 끝내는 들림이 없으니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종부자 문지야라. 그래서 끝내는 스스로가 그저 들림이 없는 것이라. 사자각지적 하여금 스스로가 깨우쳐서 알게 된다면 부지어 그죠? 이러한 극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극한 데까지 그 다음에 호조 올부짖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으리라. 양강 부중이 처극하니 양강하면서 양강한 자가 가운데 하지도 못하고 제일 끝자리에 거쳐 있으니 고유고황 끝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 이렇게 표현하겠죠. 제일 끝에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거쳐있으니 진실로 고황조동지 상이 화부 염상즉 진실로 자 아주 높으면서 그다음 교만하고 그 다음에 목은 뻣뻣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조급하게 움직이는 상이 있으니 상이 있는 데다가 또 불은 또 다시 염상하니 그죠. 불타오르는 것이니 오른다면은 불이 다시 또 불타오른다면은 또한 심하니라. 매우 그 심이 좋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시왈 보면은 그 기려지 극이니 여긴 지금 그저 나그네의 제일 그 끝이니 거고 높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용강 강을 쓰니 시의 심쾌라. 그죠? 처음부터 그죠? 처음에는 그 뜻이 심히 유쾌하다가 기어총 하 분소 상호하여 종융이 음례라. 그러다가 그 마침내 어찌
그죠? 마침내 그 분소니까 그 어찌 그 뭐야 둥지를 불태우고 소를 잃게 되니 끝내는 흉하여서 울게 되니라. 우이라고 하는 것은 복생어 소홀이 막지 찰례라 이렇게 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흔히 소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살피지 못한 것이라. 자, 우리가 항상 소홀한 것을 정말 소홀히 여기는 데서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큰 것과 작은 것, 이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건한고시가 전체를 정리하셨네요. 잡괴전에 잡괴에 이르기를 친과는 여야라 하니, 그죠? 친함이 적은 것을 나그네라 라고 하니, 인지궁자예라, 사람의 궁한 자이라. 그러므로 처여지 도는, 그죠? 나그네가 처하는 도는 이 득중이 선이라, 그죠? 그 중을 얻은 것으로서 선함이 되느니라, 좋은 것이 되느니라. 그래, 낮으면 비즉 욕하고, 그죠? 그래서 그 나그네가 저 낮으면 뭐냐면 욕을 취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초요의 여쇠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으면, 너무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스스로가 화를 부르는 것이니, 초요는 최하 여지 비자예라. 초요는 가장 아랫자리에 처한 나그네의 낮은 자이라, 그저 비천한 자이라. 그러므로 이 쇠세의 취재하고, 그래서 가늘면서 재앙을 취한 것으로서 하였고, 삼효는 재하지 상하니 아랫개의 윗자리에 처해 있고, 상효는 다시 말해서 상구는 제상지 상하니 바로 윗괴의 윗자리에 있으니 여지 고자이라, 나그네의 바로 높은 자이라. 그러므로 삼요에서는 분차 그 다음에 상복하고, 자기 처소를 불태우고 바로 동복을 잃고, 상구효는 분소, 그래서 둥지를 태우고, 그 다음에 상우야라, 소를 잃는 것으로서 하였느니라. 사효는 처상지하하니, 사효는 상괴이지만 상격의 아래에 처해 있으니 수무 태고태비지 실이니, 너무 높지도 않고 또 너무 낮지도 낮은지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음의 그 이름이 없으니, 그죠? 너무 높아서 잃거나 너무 낮아서 오히려 잃는 것이 없으니 역미득 중이라. 그런데 또한 중은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수득 자부이 심미쾌하라. 자부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쾌하지는 못한 것이고, 오직 이효와 오효가 득이체지 중이라. 두 채, 아랫개의 윗개의 그 두 채의 가운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이효에 있어서는 즉차 동복하고, 그저 즉차 그 숙소에 나아갔고, 그 다음에 동복을 얻었고, 그리고 즉차 회자, 그 다음에 득복하고, 오효 또한 끝내는 유예 명지 영예라. 그죠? 명예와 그 명을, 그죠? 얻는, 명을 두는 그 영광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느니라. 그러나 이는 당위 오 부당위라. 이는 음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당위가 되고, 오효는 음이 왔으니, 양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부당위라. 그러므로 오는 불면 석치 망실지 환이나, 그죠? 그래서 활을 쏘아 잡는데 그 뭔가 하나를 잃는 근심을 면치 못하지만, 그러나 여도지 선자니, 그 역괴에 처하는 그 선한 이니, 그렇다면 역괴에 처하는, 그죠? 여도의 선한 자, 역괴에 여에 처하는 도의
여도에 처하는 선한 자는 그 오직 유기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기일까요? 유고일까요? 의미상으로는 유기가 되겠지만은 실은 자리로 보자면은 유고가 더 훨씬 더 큰 자리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얘 명이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동복을 넣고 그러나 종부예라 끝내는 허물은 없다 그런다. 여기도 뭐 결국은 나중에는 명예회복을 뭐 얻게 되겠죠. 근데 실제적인 실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종이 명이라고 하는 표현과 유기 같은 경우는 종이 무우라고 하는 표현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나그네로서 최종적인 명예회복하는 사람은 유고입니다. 유고가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면